자, 안녕하세요. 수급중심 추세추종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매주 월요일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에 한국 증시 상승과 하락, 뚜렷한 방향성 잡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종가상으로는. 그리고 또 오늘 장전 시황 시간에 무료 카톡방에서 또 유료 회원님들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 또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고용지표 좋았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하는 영향으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오늘 월요일 한국 증시에서는 개장 영향을 조금 상승 출발로 영향을 받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종목 간간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행 관련주들 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죠. 이런 부분들 영상 말미에 또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또 원전 관련돼 가지고 두산중공업 굉장히 급등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으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좀 유익해 도움이 되신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또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용지표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또 5월, 미국의 5월 CPI 상승폭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줄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에 4.2%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시장에 변동성을 좀 제공을 했었죠. 이제 그 이후에 좀 이제 안정세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 우려하는 만큼 이제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4월 큰 폭 상회하는 결과 발표 이후에 또 이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나올지 이런 부분 이제 주목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원 CPI도 3.0%에서 3.4% 내외로 이제 상승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상승 폭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특히 다음 주면은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 또 이번 주에는 한국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제공될 수 있으니까는 또 주목하셔야겠고 이런 발표되는 내용에 따른 시장 반응 이런 부분은 제가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고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이제 참여 코드는 2525번이에요. 참여 코드 2525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각 이제 이슈에 대한 내용들 누구보다도 좀 정확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니까는요 믿고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7 정상회의가 이제 대면 형태로 개최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6월 11일서부터 13일 CPI는 6월 10일 날 발표됩니다. 이거는 6월 10일 오늘이 6월 7일이니까는요 이틀 3일 남았죠. 이 정상회의는 6월 11일에서 13일간 13일까지 해서 이제 대면 형태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영국에서 열립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호주, 인도, 남아공 이제 4개국도 초대를 받아서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요 의제
이제 주요 의제가 중요하겠죠. 글로벌 최저 법인세, 그리고 대형 IT 기업에 대한 과세,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대응, 그리고 경제 정책,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의제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공동 성명에서 대중 견제를 포함, 또 이 한미일 회의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될 텐데요. 특히 이 대중 견제,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이제 또 알게 모르게 좀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많이 시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중 견제 이런 내용들 어떻게 또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보셔야 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주요 소식들이 올라오게 되면 제가 이제 언론 증권 방송에서 올라오는 소식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연준의 이제 회사채 보유분 매각이 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주 말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죠. 주중에 회사채 매각을 하겠다, 이 부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약자는 SMCCF 해가지고 이제 유통시장 기업 신용기구 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했던 것을 다시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매각 대상이 이제 130억 달러 정도, 채권 ETF가 86억, 이제 회사채가 52억 달러는 이제 크지 않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또 조기 테이퍼링, 이런 주요 관심사에 대한 시점에서 이제 테이퍼링 초기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맨 첫 줄에 있는 CPI 상승폭, 그리고 연준의 이 회사채 보유분 매각, 또 밑에 있는 캐나다 ECB 통화정책 회의, 이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사실 매우 지금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요 소식들을 FOMC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어떤 내용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주요 소식들을 좀 꼼꼼히 단기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옐런 미 재무장관이죠. FOSOC 회의 주재 및 의회 증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1일이에요. 금융안전감독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 MMF 개혁과 함께 리보 금리 전환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금리 관련해서도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좀 용인하겠다, 또 이제 그 전에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사했다가 해명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좀 시그널을 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좀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10일에 의회에서 이제 인프라 예산 관련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공화당과의 협상 시한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해놨고, 어느 정도 좀 축소되는 이제 금액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인프라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통신 인프라 이쪽은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영향이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는 횡보 흐름에서 상승 쪽으로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상승 쪽으로 고개를 좀 들었고, 오늘 이제 보합 수준에서 약보합과 강보합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위아래 변동폭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 12시 한 반 정도 돼가는 시간인데요. 중국 증시는 지금 좀 마이너스 약세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한국 코스피 지수가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역시 좀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장 전반적인 지수 흐름은 관망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어지고, 또 외국인 수급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외국인,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 마감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여전히 항상 외국인의 수급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장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수급 썩 좋지 못하죠. 지금 월요일 오전 증시 코스피 현물 에서는 2264억, 코스닥에서는 1169억, 코스닥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이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프로그램 쪽으로는 비차익 쪽으로 이제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이제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개별 종목 대응이 좀 중요하죠. 개별 종목 대응이 좀 중요할 텐데, 자, 지난주 월요일에 이 주간 국제금융 주요 전망과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여행주들, 최근 여행주들 강세에 따른 신규 매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어요, 월요일 영상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 무료 채팅방에서 이제 화요일 날 쭉 장전 시황 전해드리고, 또 종목 차트, 요거는 MK전자입니다. MK전자 지난주에 굉장히 좀 장 후반에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죠. 이런 부분들 계속 이제 올려드리면서 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행 관련 해가지고 제가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여행주들 1%에서 3%대 약세 보입니다. 노란 풍선 같은 경우는 3만원부터 29,500원 가격 부근 단기 중요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지난주 하나투어, 지난주 월요일, 이제 화요일, 월요일은 상승했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최고가 기록하고, 금요일, 또 오늘 월요일은 소폭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 고점의 매도를 좀 잘 못하셨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고 들어갔다가 매도를 못하셨으면 이제 손실로 바뀌어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고요. 참 좋은 여행도 마찬가지고.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9,500원, 3만원 가격서부터 해서 29,500원 가격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화요일 장중 저가가 29,650원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장중 저가가 29,500원이에요. 제가 지지와 저항, 사실 추세를 추정한다는 것은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얼마만큼 신뢰도 있게 정확하게 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노란 풍선 같은 경우에는 29,500원을 이탈시키면 29,000원 가격이 21선이 올라와 있다고 해가지고 지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5월 31일 월요일 장대 양봉, 종가 기준 11% 상승을 했던 이 장대 양봉 거래량이 실려 있는데요. 이 상승을 좀 이어가기 위한 좋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지지를 받는 가격입니다가 아니고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지지를 받아주면 좋을 가격, 29,5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린 거예요. 하단 가격을 3만원에서 29,500원.
그럼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던 분들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쳐도 31,000원 위로 매수를 하신 분들보다는 30,000원에서 29,500원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조금 여유가 있죠. 그 차이예요. 단기 트레이딩은.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좀 순발력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노란 풍선 29,500원을 재차 이제 밑으로 밀고 내려가게 되면 29,000원 지지를 봐야 되고, 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실 건가요? 21선 이탈한다고 해도 다시 반등을 주기도 하는데, 이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여기 시세 흐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주요 종목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투자 주의 걸리면서 이제 급등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차익을 어느 정도 어디에서 챙길까, 차익을 어떻게 챙겨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좋은 대응으로, 좋은 수익으로 또 마무리를 하시면 더 좋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팔고 더 올라가면 되게 속상해 하시잖아요. 또 내가 팔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또 기분도 좋아하시고 그러시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이번 한두 번 매매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 습관을 가지시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또 유틸리티 관련해가지고 한국전력, 한국 KPS, 한국가스공사, 한정기술 굉장히 시세 분출이 강하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주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시세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이제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는 2525번이니까는요 많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